많은 사람들이 경제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딱딱한 분야. 경제는 나와 거리가 먼 이야기야. 내 월급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경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 역시도 경제는 어렵고 딱딱한 분야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살았는데요. 경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경제는 정말 감성적인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지갑 하나로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경제를 떠올렸을 때 어려운 경제지표, 영어, 숫자가 가득한 모니터의 사진,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사무실,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의 작은 지갑 속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경제 주체인 우리입니다. 주체라는 것은 주인공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바로 경제를 움직이는 주인공입니다. 아니, 나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그냥 직장인일 뿐인데 내 위로는 기업이 있고 그 위에는 정부가 있고 그 위엔 세계가 있는데 내가 무슨 주인공이야? 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가 모여야 숲이 되는 것이고요. 숲이 모여야 커다란 산을 이루는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 없이는 숲도 산도 존재할 수 없어요. 오늘 하루 피곤하고 힘들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합니다. 내가 지불한 지하철 요금이 오늘 하루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사용됩니다. 출근길 커피 한 잔을 주문합니다. 카페 사장님은 코로나로 매출이 줄어들어서 걱정이 많으시지만요. 그래도 매일같이 들러서 출근길에 커피를 주문하는 직장인들 덕분에 오늘도 힘내서 매장을 운영하십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합니다. 물론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해도 줄지 않는 업무에 힘이 될 때도 있지만요. 오늘 내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누군가에게 보탬이 되었다는 생각을 하면 뿌듯하기도 합니다. 내가 만약 백화점에서 옷을 파는 직원이라면 누군가는 내가 판매한 옷을 입고 좋은 사람과 데이트를 하거나 면접에 합격하거나 예쁜 사진을 남겼겠죠. 나의 직업, 직책, 업무가 무엇이던 나의 인풋은 누군가에게 아웃풋이 됩니다. 내가 일을 하고 회사에 다니는 이유는 단지 당장 생활하기 위한 생활비를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의 업무로 누군가가 행복해하고 회사가 조금씩 성장해가고 결국 우리나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맡은 일에 자부심이 생기고 나의 존재에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덕분에 이번 달에도 월급 날짜에 맞춰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월급도 들어왔겠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과 안주거리를 삽니다. 이 맥주와 안주가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만납니다. 이 맥주와 안주를 기획한 사람, 공장에서 만든 사람, 포장한 사람, 편의점까지 맥주와 안주가 가득한 물품을 택배로 가져다 준 사람, 이 맥주를 진열해 둔 사람, 그리고 이 맥주를 계산해 준 사람까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오늘의 나는 퇴근 후에 시원한 맥주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지불한 돈의 일부는 그분들의 월급이 되었을 테고요. 그렇게 받은 월급으로 좋아하는 옷을 사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병원비에 보태거나 착실히 저축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돈을 지불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단순히 내 지갑에서 돈이 들어오고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산 물건과 내가 쓴 돈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피와 땀이 녹아 있습니다. 경제는 힘없는 나라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빼앗고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유를 알려줍니다. 돈, 경제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내가 단돈 1,000원을 쓰더라도 이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흐르는지, 내가 사용한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게 얼마나 이로운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용한 돈을 통해 누군가는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또 다른 소비를 만들고 계속해서 경제가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마시고 내쉴 때 공기를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돈 역시 빼앗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가 좋을 땐 호황이라고 하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땐 불황이라고 하잖아요. 이 경제 호황과 불황을 구분하는 것은 뉴스에서 그렇게 발표하기 때문인가요? 수출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기업이 돈을 벌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결국 경제의 호황과 불황도 경제 주체인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기업이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도 우리가 사지 않으면 기업에는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돈을 가둬두기만 한다면 돈은 순환하지 않습니다. 순환하지 않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적은 돈이라도 돈이 순환하고 흘러야 비로소 경제는 호황이라고 말합니다. 가끔 이거 왜 이렇게 비싸지? 하면서 돈을 지불하기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만들어준 사람 덕분에 난 편하게 돈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책에서 싸게 사는 것에 익숙해지면 나 자신도 싸게 팔리는 것에 익숙해진대요. 하지만 가격을 깎지 않고 사게 되면 자신도 가격이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절약에는 힘을 좀 빼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살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합당한 돈을 지불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말은 비싼 물건을 마구마구 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나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받아서 높은 연봉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내가 정말로 원하는 물건이 나에게 가치가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노력, 이 물건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에게 기쁜 마음으로 선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경제 주체인 나는 기쁜 마음이 담긴 돈을 더 넓은 곳으로 계속 순환시키는 존재입니다. 자꾸 돈이 나가기만 해서 걱정이라고요? 흐른다는 뜻은 결국 돌고 돈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돈을 지불했더라도 반드시 다시 내게 돌아옵니다.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 나라의 주인공 여러분,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